남평과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나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 됨됨이가 좀 점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로 싸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빈틈이 없어. 아주 세밀하고 점잖하고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 경력, 특히 그 대학 총장도 했고 여러 가지 총리 비서도 해서 그런 경험과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이 우리 강서에 온다면 나는 환영합니다. 그렇게 그런 후배들이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서 국민들이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하면 저도 박수 치고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13일 목요일 남평의 진심정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셜피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는 문대영입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진실 동맹과 연대를 모으자 강서로 직결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강서가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후보님 남평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문대영 후보께서 정말로 잘 리드해 주셔서 우리 남평TV 구독자가 나날이 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구독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니 그 전에 이제 못 느꼈던 구독자가 이렇게 몇백 명씩 늘어가는 게 참 오래간만에 느끼는 거라 예.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어제 출연하셨던 네. 양민 사무국장님도 네. 계속 조회수하고 구독자를 계속 보고 있다고 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양민 국장이 참 그렇게 애정어리게 네. 어제 출연해 주셔서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또 구독자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시작 전 영상 네. 지금 보셨는데요. 지영경 상임고문님이 네. 전격 출연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네, 직접 영상을 네. 보내주셨는데 네. 남평호 후보님에 대한 칭찬이 아주 그득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의 잘난 놈은 아닌데 네. 지영경 우리 회장님께서 네. 뭔가 30년 동안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호남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분이셔서 후비한테 좀 기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연락이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예. 네. 우리 고향 후배한테 뭔가 좀 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그래도 찍어서 주셨는데 네. 우리 지영경 상임고문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방송에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아니 우리 네. 회장님이 워낙 축구를 잘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조기 축구에 네. 그렇게 몇 개 아마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조기 축구의 동문들하고 이렇게 이 호흡을 맞추시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청년이세요. 네. 네, 실제로 저는 이 청년이라 하면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청년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 우리 강서구 호남양우 연합회로 봤을 때는 정말 전설적인 분이시고, 예. 그리고 진짜 사랑과 존경을 정말 한 몸에 받고 계셔요, 지금도. 네, 그래서 향후에 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영경 상임고문님이 남평 후보님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남평 후보님 더 지지하는 게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영경 회장님은 우리 강서 호남 향후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타양 살해하고 있는 호남 향후들한테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어떻든 제가 어제 유대인들 얘기를 했는데 그 호남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 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걸 이 후배들한테 역사적 교훈으로 경험으로 물려주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좀 약간의 직선적인 성격의 이 지영경 고문님이라도 네. 저희가 늘 따라 배우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영경 상임고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선거운동 어떠셨습니까, 하루 종일? 오늘도 명함 돌리고 지하철 인사하고 또 점심 몇 군데 찾아다니고 네. 오후에 상가 방문하고 네.
또 저녁에 저녁 몇 군데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오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제가 점심을 사실은 그렇게 막 오래 먹질 않는데 오늘 오랫동안 저랑 같이 후배했던 네. 몇 분의 후배들하고 변호사 한 분이 오셨어요. 아, 그 네. 변호사께서 강서에 올수록 좀 정이 든다. 뭔가 좀 이렇게 이 낯익은 풍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변호사를 한 일주일 정도는 때려치고 와서 여기서 법률 고문을 해주시겠다고. 아,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약간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아니 받으시죠. 왜 거절하셨어요? 아니 제가 뭐 죄진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선거하다 보면 이래저래한 법률적 지식과 예. 조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실 텐데. 예, 저녁에는 제가 이제 우리 네.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님들 네. 도왔던 분들하고 네. 저녁을 했어요. 참 좋으신 분들이 제가 하나 일화로 소개하면은 20년도 이 출마 준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강서갑에서 그때 금태섭 의원에 대한 평가도 제가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김태섭 의원하고는 약간 이 결이 다르잖아요. 금태섭 의원은 저보다 똑똑하고 또 잘나고 또 고급 독서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약간 서민적이고 전라도 촌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달랐는데 그래도 제가 인정했던 게 뭐냐면 금태섭 의원은 약간 우리 이낙연 총리 평가에 따르면 고급 독서도 하고 말을 이를테면 국민의 정서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태섭 의원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다르다고 해서 국민이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용인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 출마를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오늘 저녁 하시면서 이 강서에 얽힌 여러 가지 정치적 실화들, 정치적 내막들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같은 동네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고 서로 이렇게 어떤 점에 있어서 서로 잘 알다 보니까 네. 이건 이렇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달라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 기억을 토대로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논쟁이라는 게 그런 기억에 상반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소비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도 약간의 그분들 기억을 들으면서 약간 이게 호남 향우들이나 또 금태섭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또 다르게 느껴지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금태섭 의원님을 도우셨던 분들이 또 네. 우리 후보님 또 네. 합류를 하시는 예. 것 같은데. 네네. 네.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뭐 네. 우리 정호승 시인 말씀처럼 네. 우주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억과 또 그분들이 남평호 돼야 된다 이렇게 응원할 때 좀 우쭐해지는 게 있어요. 아직은 뭐 제가 이 구상찬 강선 의원에 비해서는 무명에 불과하지만 그분들 이전에 이를테면 금태섭 의원을 만났던 분들이 너도 금태섭만큼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자신감 있게 이렇게 현실 문제에 부닥치고 그럴 또 미래의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 이걸 제가 오늘 또 발견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말씀을 하시니까 네. 금태섭 의원님 기억이 좀 있긴 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제가 금태섭 의원님은 좋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왜 그랬냐면 그 키어 축제라고 서울시청 키어 축제라고 있었죠.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네. 당시에 그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가 네. 거기 가면 찍힌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못 가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키어 축제를 매년 참가를 하는데 와. 갔더니 금태섭 의원님이 네. 그 당론을 어기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 이렇게 용기 있는 의원님이 있었나? 네. 그때부터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 네. 끝까지 이제 소신 있게 정치하시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네, 이제 네. 그 강서갑의 강선 의원하고 경선을 했지만 네. 저는 그 리턴 네.
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예, 아 그랬구나. 네, 네, 네. 그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도움을 못 드렸지만 다른 당에 네. 있어서. 네. 근데 그때는 강선 의원하고 다시 했을 때는 제가 금태섭 의원님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종로로 가버리셨네요. 아이고 제가 강선우 의원님하고 네. 금태섭 의원하고의 그 사이에서 네.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 금태섭 의원님의 리턴 매치는 아니겠지만 네. 네. 본선이니까 네. 반드시 승리해서 네. 금태섭 의원의 그런 한계를 넘는 네. 금태섭 의원의 또 좋은 점을 이어받는 네.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 종로에서 열심히 하시고 강서에 그래도 많은 분들을 의원님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남평 후보님한테 또 이렇게 조직을 좀 넘겨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조직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의 네, 지평을 넓혀가는 거면 좋겠다 싶고요. 네, 저는 뭐 물론 지금도 금태섭 의원님하고 이제 바라보는 목표, 그다음 하는 행위 또 출신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종로에서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금태섭 의원님까지 소환했네요. 예, 예. 제가 댓글을 네. 지금 댓글 한 100여 개 이렇게 달리는데 네, 네. 할 때마다 네. 댓글을 어제 이제 보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아, 후보님이 아주 기뻐하실 일이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분이 소액이지만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남평 후보님 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댓글도 힘이 나지만 네. 소액으로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저는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첫 방부터 네. 후보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 방송에 네. 하단에 남평호 후보님 후원의 계좌를 올려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들도 너무 소심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게 그렇구나.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야지만 네.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네. 어제는 조금 더 크게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구독해주시는 시청해주시는 우리 분들이 소액이라도 이렇게 우리 후보님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후원금도 좀 싹싹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후보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좀 민망스럽죠. 민망하죠. 그리고 어쨌든 돈을 낸다는 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음을 낸다는 것보다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저도 뭐 이 현직에 이제 직장을 할 때는 1년에 한 뭐 거의 800만 원 이상 나도 후원금 여러 군데 보내고 그랬는데 후원금 낸다는 것은 자기 가치와 철학이 맞아야지 내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맹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 재물을 나누는 거야말로 이 우정과 연대를 나누는 거라 그래요. 네. 예,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친구끼리 돈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물을 나누는 우정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우정이라는 말을 우리 맹자 선생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재물까지는 안 주더라도 예를 들면 마음은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는 뭐 후보님은 민망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팍팍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실투쟁을 하신 우리 동지적 관점에서 네. 네, 후원금 많이 주시면 아마 우리 남평 후보님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치를 다시 정착시키는데 큰 힘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군자금 팍팍 밀어주십시오. 전쟁 치료도 얘기하시는데요. 네네. 실제로 어제도 그제도 얘기했지만 네. 나라의 어떤 그 신자유주의 특징 중에 하나 내전이라 그랬잖아요. 윤석열 나라, 이재명 나라, 이 그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가 갈라져서 이렇게 전쟁 치르듯이 하고 있는 이 정치적 현실을 남평호가 이 평화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나라, 이재명 나라를 반드시 극복해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오늘 3일차 하는데 정말 캠프가 정말 업됐어요.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늘고 예. 물론 뭐 메이저 우리 큰 유튜브 방송보다는 너무나 작지만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가운데에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솔직히 오늘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네. 자원봉사도 지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실제로는 뭐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바마의 선거 운동이든 룰라의 선거 운동이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 캠프 정치인들한테는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들이 중요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해서 설득하고 이 동의를 받아서 투표까지 나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변방에 있는 오바마, 흑인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고 네. 룰라 같은 약간의 이 전혀 어떤 정치 관심 없는 사람이 드디어 프롤레타리아 당을 넘어서 지금 10년을 넘어서 3선까지 하게 되는 네. 그런 위대한 업적을 쌓아가는 거죠. 저는 물론 그분들한테 뒤지긴 하지만 저도 분명히 제가 내 스스로는 이런 시대를 같이 극복하면서 여러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불어서 긍지를 주게 하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자원봉사를 희망하시거나 또 남평 후보를 조금 시간을 내서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창에 하단 창에다가 우리 담당분 연락처하고 이렇게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로 일단 슬며시 주십시오. 그러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전화하시긴 또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저 남평 후보 뭐 뭔 일이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우리 담당 캠프에서 담당자가 적절한 역할을 맡기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도 또 요청을 드립니다. 선거가 또 정치가 항상 빚을 지게 마련이라서 네, 사람 빚을 집니다. 정치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내지는 우리나라 또 인류의 삶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중요하고 권력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라는 게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야말로 경제, 사회, 문화를 이렇게 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남평호 TV를 통해서 이 정치라는 것이 이게 권력을 잡는 것 그 이면 속에 소통하고 우정과 연대를 나누는 그런 위대한 삶의 여정이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오늘 네. 또 소식도 잠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구독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미래 당원분들이 많아서 예. 아니 우리 지역에 좀 그 계신 분이 입당을 하셨다는 이제 그 오늘 입당 기자회견 같은 걸 했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현주 김대중 재당 청년 네. 위원장 네. 입당했는데 네. 사실은 강서갑에서 한 2년 넘게 출마 준비도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랬죠. 근데 네. 또 민주당에서 뭐 경선은 불구하고 검증이 통과도 이제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같은 네. 정치를 이제 저는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정치하는 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존중하는데 어때요? 그 이현주 우리 위원장님이 새로운 미래 입당해서 한층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우리 이현주 동지께서 이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 준 것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현주 동지는 8년 전에 이 강서에 와서 살았고요. 제가 강서에 이 국회의원 준비를 할 때 누구도 미안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현주 동지한테는 좀 미안함이 있었어요. 이현주 동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형님 그 강서갑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현주 동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정말로 내가 어렵다면 이현주 동지를 돕겠다. 내가 해보겠다. 그러지만 내가 해야 될 정치의 목표는 분명히 아까 얘기처럼 우리 시대의 괴물들을 내가 물리치기 위해서 정치를 안 하려다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내가 잘 봐가게 해야 된다. 그 용서에 나오 이렇게 유일하게 내가 한번 이현주 동지한테 했던 거고요. 이현주 동지께서 새로운 미래에 와서 제 선대위에도 참여해 주기로 했고 또 우리 새로운 미래에 약간 저보다는 이제 훨씬 젊고 미남이거든요. 미남이고 그다음에 저보다 이렇게 훨씬 더 스마트해 보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훨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했던 활동한 사람들이 이현주 동지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또
여성 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현주 동지한테 오히려 의탁해서 이번에 강서갑 승리에 큰 어떤 기반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도 합니다. 네. 네. 동지라고 하셨으니까 이현주 동지도 한번 방송에 출연시켜서 예. 뭐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미래에서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정당 활동도 성과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게 좀 있는데 네. 최상병 수사 외압 네, 네.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그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던 이종섭 전 장관님이 네. 호주로 도망치듯이 출국해가지고 예. 네, 문제가 지금 뭐 많고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렇죠. 후보님 예.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아니 왜 도망갑니까? 그렇게 떳떳하고 그러면 나는 내가 이종섭 장관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내 의혹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호주 대사 못 간다. 오,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꿀리고 이 뒤가 이렇게 구렸으면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호주 대사를 간다고 했을까? 네. 그것도 뭐 이 출금된 상태에서 그걸 풀어내고 또 증거라고 제출한 것도 증거답지 않는 알량한 거 제출하면서 그 손 가리고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한계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 독점을 해나갈 때 네. 한동훈을 아는 검찰 후배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한동훈 인사검증 혼자 독점하면 나중에 윤석열 정부 망할 거다. 네. 인사검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뭔가 분산시키고 검증을 서로 교차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 대통령 눈을 가리는 인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조언했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할 때 저는 놀랐어요. 근데 그런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군인이라는 것은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또 투철한 다른 일반 범인하고 달리 도덕성도 네. 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 국방 업무를 네.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이 네. 그렇게 비겁하고 옹졸하고 어떤 진영에 갇혀서 그냥 거기에 변명에 급급하고 네.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게 좀 국방이 얼마나 허술할까 네. 심히 불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해서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죠. 네, 네. 이종석 전 장관에게 뭔가를 지시를 했다는 의혹인데 네, 네. 이거는 앞으로 좀 이렇게 그냥 무마시키기에는 네. 네, 큰 문제로 그러니까 정권의 아주 도덕적 그러니까 이제 아까 될것 아시다시피 같아요. 이제 제가 뭐 말을 잘라 죄송한데 네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퍼즐과 미스터리 사이에서 언제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퍼즐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미스터리로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천안함 사건이 이렇게 미궁에 빠지고 일부 지금도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게 북한 소행이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 침몰 아니고 이렇게 좌초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미스터리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국가를 운영하는 한 축이라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퍼즐형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떤 미제 사건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남겨놓은 채로 다른 부분을 완성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최상병 문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기자가 판 게 아니라 정권 내부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은 통치형이기 때문에 그걸 숨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퍼즐형을 남겨놔야지 이게 국가가 나중에 진실의 영역에서 이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이렇게 미스터리로 남겨놓으면은 윤석열 그 음모가 계속 퍼지면서 맞습니다. 이 소위 국민들이 이 정권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권하는 게 어떤 사건이든 퍼즐하고 미스테리하고 선택해서는 퍼즐로 택해라. 하나 제가 경험 하나 얘기 드린다면 네네. 이 87년도 칼 758기 이 격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김현이라는 사람이 아주 각인돼 있죠. 이 뭔가 이렇게 좀 폭약을 네. 설치해서 네. 폭발을 했다 그러는데 유족들은 믿질 않아요 아직도. 네. 그 이제 그게 미얀마의 해역에 추락했다고 네. 그 유족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이 노태우 정권에서는 그게 이제 그 수역 네. 미얀마 수역이 아니고 다른데 태국 어딘가로 수색하고 네,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그 2차 수사를 했는데 네. 그때도 그 수색을 안 해요. 그 아, 만리의 그 영역을. 해역을. 그래서 제가 이 민정시장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 아까 퍼즐형으로 다시 끄집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그 외교부 그 국토부 또 테러 본부 이런 데서 다 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청와대까지 같이 이 퍼즐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정부가 빠져야 된다 이런 이 사명감을 가지고 네. 그걸 한번 이렇게 캐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약간 미흡하게 대처했던 게 이게 이제 뭐 이게 문제가 이게 우리 국가의 문제를 넘어선 거다 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는 국가의 문제든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어쩌든 그건 떠나서 국가 관리는 어쩌나 저는 이 퍼즐형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걸 그때도 확인했어요. 그 사건 관련해서 그 꼬꼬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네. 그 내용을 좀 다룬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네가 다른 해역에서 지금 발견을 그랬죠, 했었다 그랬죠. 이렇게 네. 됐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근데? 결론은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게 또 쉽지 않게 풀려가서 아마 예산까지 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 미얀마 사태랑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서 수색을 못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제가 추적해 보면 유족들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정부를 운영해 보신 네. 중요한 직책에서 네. 민정실장님으로 예. 네,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게 많네요. 예. 저는 뭐 그때 유족들한테 처음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족들이 그때 이제 87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래 지났잖아요. 네, 다 잊혀지고 거의 30년 넘는 그 그렇죠. 세월 동안 저를 만나는 게 정부의 최고위층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예. 참. 제가 근데 어쨌든 뭐 그때 이 비밀을 얘기하면 정부의 요청에서 우리 총리님한테 또 아니면 우리 비서실장은 저한테 네. 압력을 많이 가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우리 총리님한테 보고해서 네. 그거 풀어야 된다 국가가. 근데 이낙연 총리는 저의 견해에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회의가 소집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상점- 살기 아니,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이게. 예. 네. 자, 이제 그 관련 그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네. 그 내일 네. 출마 기자회견 간담회 네. 지금 잡아놓고 계시던데 그렇죠. 네, 중요하게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하실 건지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아마 출마의 변 또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난 출마를 하고 네. 또 강서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기자님들하고 이제 간담회 하실 것 같은데 그건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죠. 예, 주요하게는 어떤 뭐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강서에 내가 와서 이 풀어야 될 민원들 앞으로 강서 발전에 대한 전망들 그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물론 제가 이 새로운 미래로 흘러오게 된 과정. 늘 아까 진실투쟁의 핵심은 이 자기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건데 흐름이 있잖아요. 네. 26년간 민주당 생활했다.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왜 이 민주당을 떠나게 되는가 네. 이런 게 짤막하게 좀 소개할 생각이고요. 네. 또 우리 현재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들 특히 아까 제가 생각하기는 어쨌든 우리 21대 국회는 이 기후 정의나 분배 정의, 이 조세 정의라고 하는 3대 정의를 반드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재명 공천 보면 그런 기후 정의라든가 분배 정의나 이
이 조세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보다는 주로 이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그게 정말 공천혁명인지 지금도 또 한 이재명 대표도 묻고 싶어요. 네. 네. 내일 또 기사 될 수도 있겠네요. 묻고 싶다. 네, 네. 그 뭐 구독자 참 댓글에도 네. 또 주위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 남평 후보가 그래도 네. 이낙연 전 총리님의 네. 뭐 보도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 방송 한번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뭐 아주 소심하게 네.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하면 네. 좋겠다 생각하는데 구독자 뭐 한 5천 명, 10,000명 되면 한번 공약 한번 해주시죠. 물론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는 네, 네, 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감각적이세요. 네, 그다음에 이런 소위 그 방송에 보면 네.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는 이 이낙연 총리를 모시면서 항상 주눅 들었던 게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세요. 저희는 왠지 카메라 공포증도 있고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 저희들 어떤 우리 나갈 방향 그런 거 차라리 이제 뭐 이 한번 여쭤보고 특히 이 광산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소위 이제 이 지금 이 상대 후보가 민영배 후보인데 그렇죠. 친문. 이 친구는 그냥 친명이죠, 친명. 원래는 이제 그 친노였죠. 그렇죠. 네. 친노였다가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변한데 네. 저하고 이제 저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정치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초에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갑자기 이재명 닮아가는 걸 많이 봤어요. 궤변론자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로맨스로 말하는 그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능해지는 걸 봤어요. 이제 광주 사람들께서 광주 시민들께서 민영배 정치가 이재명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이재명 이 대표가 정말 이 정치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느냐. 특히 이제 우리 국가를 공항으로 만들어가는 것뿐만 넘어서 문명을 자초시키는 게 결국 정치형인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를 보면 왠지 이 정치공항을 유발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정치공항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그 정치공항이란 말은 제가 처음 쓰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공항보다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정치공항은 이게 지속되는 게 경제공항은 지속되는 게 10년 지속돼도 문명이 이렇게 그 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정치공항은 딱 3년 되면은 문명이 추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정말 이 후진국으로 금방 잘 나가는 그게 이 위력이 이 정치공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공항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라 이런 사명을 같이 저랑 같이 느끼시고 이번 총선에서는 진실투쟁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네, 정말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님의 출마는 그걸 막아야겠다는 온몸으로 막아야겠다는 몸부림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옆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꼭 당선돼서 그렇죠. 경종을 울려서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대한민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출판 기념회 때요. 그 얘기했어요. 제가 출마해서 그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신념의 문제지 돈과 권력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신념 문제를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저격했을 때 대한 독립이 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했겠냐. 일본의 어떤 그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것 또 독립으로 다가서기 위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행위로서의 이 안중근 의사의 소위 이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 사건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념은 승리를 계산하지 않는다. 신념은 소위 인간들한테 인간의 그 공동체나
소위 영역에서 보면 거의 신의 영역이고 네. 그게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번 총선을 신념에 기반해서 이 출마하게 됐다 이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사적 풍모가 느껴집니다. 정치인의 풍모가 아니라. 아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네. 이 서정적 문제의식보다는 상인의 현실 감각을 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상인의 현실 감각은 좀. 예. 네.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네. 방송을 좀 오늘은 좀 마치고 네. 내일은 저 깜짝 초대 손님을 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우리 후보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방송 마무리 발언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꿈꿉니다. 꿈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않게 하느냐 이런 거고요. 않게 하겠다는 거고 또 오늘도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제가 잘할 자신이 있다. 특히 강서 주민을 위해서 헌신할 자신이 있는데 꼭 얼굴 보지 말고 또 이렇게 여겨 부리는 거 보지 말고 정말로 진심이 느껴지는 그 후보를 꼭 찍어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다녔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그냥 그냥 선거운동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느꼈던 것 내일 또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늘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옆에 분들한테 반드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또 윤석열 이재명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평화와 더불어 한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송 함께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네. 우리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뭐고 또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과 방향 이게 점점 저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 또 당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방송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진심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내일 또 힘차게 또 준비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 방송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 네, 고맙습니다.